지난해 주목받았던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미국의 노후된 전력망 교체 수요 및 AI 시대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네,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동향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야 진짜 이 뭡니까 이거 전력 쪽, 전선 쪽 대단했는데요. 그죠. 거의 뭐 현대일렉트릭 뭐 바닥 대비해가지고 한 2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한 2년 동안. 네. 그 20배를 다 먹은 사람이야 드물겠죠. 아주 드문데. 아주 드문데 계신가요? 몇 분, 한 2분 정도 봤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분들은 사실 미래를 엄청나게 뭐 지금 뭐 인공지능 수혜 이런 거를 내다보기보다는 분기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네. 조금 파고드니까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한 20배 가까이 이제 다 먹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이게 이제 그 엄청난 한번 시세가 났던 그 배경이 미국의 이제 노후 전력망 교체. 진짜 미국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인프라 보면은 동네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지하철 그리고 진짜 그렇죠. 전봇대마다 전선 나무죠. 쭉쭉 쳐져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기가 찬데 이건 이제 교체해야 될 거 같고 또 AI 시대가 도래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 확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네. 그게 이제 배경이었고. 네. 그럼 우리 나 연구원님 보시기에 요 슈퍼사이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올해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25년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네.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데 뭐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압기를 사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거든요. 네. 전력 유틸리티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그네들의 주가를 보면은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 뭐 탈렌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배경은 미국이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전력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고 전력 판매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캐펙스인데 이네들 회사가 전력이 부족하니까 발전소 그리고 송배 전망을 가파르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펙스 투자가 집행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AI로 인한 미국 전력 수요 전망치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혜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들 업체들의 수주 잔고라던가 매출액에서 AI로 인한 직접적인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먼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혜는 언제쯤 될 거냐라고 많이 질문을 받는데 빠르면 한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아니면은 2027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대부분 한 2028년부터 갑작스럽게 캐펙스가 올라가는데 이게 신규 데이터 센터 가동 시점에 맞춰가지고 2028년에 캐펙스가 투자가 되거든요. 변압기라던가 전력기기는 조금 더 빠르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26년이나 27년부터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나 연구원님. 네. 이거 좀 나오신 김에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저 자료에 네. 단위가 테라와트시라고 나오네요. 네. 저거 사실 감이 안 잡히거든요. 제가 소시적에 네. 처음 이제 서울역 앞에 딱 내렸더니만 그 당시 대우빌딩이 네. 정말 압도하더라고요. 촌놈 눈에는. 네. 뭐 저런 건물이 있어 싶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네. 저 빌딩에서 쓰는 전력이 그 김천시가 쓰는 정도라 하더라고요. 하루에 전력 소모량이. 네. 그 소리에 오 싶었는데 네. 테라와트시 예를 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한국의 인력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되냐, 한국 전력이 1년에 전력 판매량이 한전이? 얼마나 되냐라고 네. 하면 한 450테라
와트아워에서 500테라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1년에 1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아마 미국이 한 400테라와트 아워를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쓴다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양인 거죠. 한국도 그러네요. 제조업 강국인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 전력 1년 사용량이 한 4,000테라와트 아워 정도가 됩니다. 4천. 네, 한국의 한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고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AI 산업에서 이런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 없다 보니까 한참 그 원전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고 또 이 원전 자체는 워낙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소형 모듈 원전 SMR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SMR이 조금 시들한가 싶었더니 다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원자력이라는 게 이제 좀 정치적인 불안성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최근에 국내는 좀 정치적 혼란기에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놓고 보면은 뭐 여전히 SMR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요. 관심도가 높은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원자력들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SMR을 건설하겠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작년에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 게 1979년에 이 3마일 섬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셧다운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겠다라는 거는 빅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전력 구하기가 어려운지를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이 3마일 섬 원전을 가동을 하는 거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유틸리티 회사한테 전력 구매를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직접 이제 뭐 원전 네, 네. 뭐 기술자들을 파견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4시간 동안 전력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 중요한 건 저렴하게 대량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에너지원에서 이제 원자력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코인 채굴 하면서 전기 잡아먹는 하마라더니 이제 그 소리는 또 잘 안 나와요 이제. 캘 만큼 캤나 이제? 대세가 아무래도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코인보다는 좀 그렇다. 인공지능 쪽이 네. 아무래도 좀 뉴스플로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SMR 개발 사업 전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SMR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 이런 기업들은 기술 개발 업체들이에요. 네. 제조업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이오테크랑 비슷합니다. 앞으로 미래 청사진들은 쭉 나와 있는데 정작 아직 개발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 SMR 투자 난이도가 높다. 왜냐하면은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등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업체가 SMR 업체가 뉴스케일 파워인데 2029년에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실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저 자료 화면에 보니까 옛날에는 저런 걸 당연시 여겼는데 저 굴뚝에서 저런 것만 나오니까 끔찍하네요. 근데 저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네. 뭔가 그 석탄이라던가 그런 매연이 아니라 사실 네. 저게 물입니다. 물이에요? 네, 냉각을 시키면서 쭉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대신 이제 한번 유출되면 이제 방사성에서 유출 그렇죠. 그게 큰 거죠. 네,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환경 이슈가 가장 크죠. 오히려 원전은 환경 이슈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도 원전을 선택하는 게 어쨌건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다른 뭐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는 강점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공부할 게 뭐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뭐야? 이 전력기기 업체들의 미래 먹거리, 시장 게임 체인저 이거 읽기도 어렵네. 초고압 직류 송전, 네. HVDC.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단어를 쪼개가지고 생각하면은 네. 조금 이해하기가 네, 편할 네. 것 같아요. 네. 쪼개면 이제 고압 그리고 고압. 직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송전이나 뭐 초 이런 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고압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전압이 높으면 뭐가 좋냐? 송전 과정에서 전류 손실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수압이 높으면 물을 더
많이 아. 쭉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호스 여기 앞에다 대고서 그렇죠. 수압 그렇죠, 높이면 그렇죠. 더 멀리 간 것처럼 그거를 생각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압 직류 송전을 하는 거는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전류 손실을 줄이는 거고 직류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다들 다 교류입니다. 옛날 에디슨과 테슬라가 이제 경합을 하다가 교류로 이제 됐는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이제 회전체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다 교류인데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송전을 하겠다라는 게 HVDC인 거죠. 그래서 HVDC 장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km 이상인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첨탑 설치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교류 송전 같은 경우는 좀 첨탑을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해야 되는데 직류 송전은 이렇게 첨탑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변환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변환소. 네, 교류를 변전소가 직류로. 아니라 네, 변환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건설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HVDC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게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도시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서 건설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거기서 이제 발전이 되고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HVDC가 그래서 이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LS 그룹이 좀 HVDC 개발 및 시공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랑 육지랑 연결하는 전력선이 3개가 있는데 예. 이거를 다 LS 그룹이랑 해외 합작해가지고 같이 개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우리 그 변전소는 아주 익숙한데 그거는 이제 그 뭡니까 이거 고압선으로 쭉 왔던 걸 변환소라는 게 이제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꾸고 직류로 쏜 거를 다시 또 받는 데에서는 또 교류로 가정에서는 또 바꿔줘야 교류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변환소고 변전소는 그냥 전압만 떨어뜨리는 게 변전소인가? 맞습니다. 맞아요?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변전소. 여기는 변환소. 근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을 쓸 정도가 되나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제 조금 패스트 팔로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네. LS 그룹이 그나마 좀 빠르긴 한데 이것도 독자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예. 뭐 ABB라든가 GE 이런 회사들과 합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3분기까지 역대급 실적 기록했고 이미 2013년 영업이익을 지금 뛰어넘었다고 하던데 또 이게 보니까 업계 최초로 10억 불 수출탑도 수상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HD 현대일렉트릭 성과급이 블라인드에서 많이 이제 그래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아. 과장급이 한 3천만 원 뭐 받는다.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만큼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좋다라는 건데요. 24년 지금 1년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한 7,100억 원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2022년에 1,300억이었는데 가파르게 성장을 한 거죠. 네.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 보통 제조업이 아무리 잘 나와도 한 5에서 8%거든요. 엄청난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도 한 2011년부터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환율이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환 차익이 많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주가 흐름이 전혀 이렇게 두 개가 다른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네. 그냥 계속 그거고 추세 이탈 없이 쭉쭉 추세 이탈 갔죠. 쭉쭉 왔고 설명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여기서 막 들어가려니까 좀 후달거리긴 하네요. 근데 이거 LS는 왜 이렇게 그림이 다르죠? LS 일렉트릭은? 현대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의 차이점이 네. 현일렉은 송전 쪽에 있다. 네. LS 일렉트릭은 배전 쪽에 있다라는 건데 조금 사이클이 왔었을 때 더 강력하게 수혜를 보는 게 송전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비즈니스는 조선업이랑 비슷해가지고 수주 산업이거든요. 네. 쇼티지가 터졌을 때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반면에 LS 일렉트릭은 배전 쪽이다 보니까 실적 안정성은 있지만 이렇게 쇼티지가 터졌을 때 조금 그 점프하는 폭은 약간 낮은 거죠. 그래서 약간 주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LS 일렉트릭은 뭐 안 좋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약점이 있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미국에 직접 납품을 한다기보다는
미국에 진출한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진출한 현대, SK, 뭐 삼성 이런 데들 껴가지고 전력기기들을 납품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약점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미국 내 유통망 확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리점 계약들을 거의 다 체결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인 판로가 열리게 되면은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생기다 보니까 수혜를 더 강력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지난번 주가 흐름과는 LS 일렉트릭이 좀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도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효성중공업 최근에 좀 건설 사업 부분 리스크가 있긴 했는데 네. 앞서 저희 설명 들었던 그 HDBC 초고압 직류송전 네. 이걸 전력기기 적용하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좀 양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떨까요? 주가 측면에서 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효성중공업도 참 경쟁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예. 현대일렉트릭만큼이나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사실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 건설 사업부가 좀 껴있다 보니까 사실 선호도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랑 PER이든 PBR이든 이렇게 잣대를 놓고서 좀 효성중공업이 많이 디스카운트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고 다시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다시 팔고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저는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일진전기도 한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뭐 설비 투자도 추진하고 뭐 한다던데 일진전기도 한번 짚어주시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전력기기 업체들을 커버를 네. 하고 있는데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 게 일진전기입니다. 아. 그럼 일진전기를 왜 탑픽으로 제시를 하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사이클이 좀 중반부를 넘어온 상황이에요. 확장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뭐 초여름은 아니고 중간, 조금 늦여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연차로 보면은 22년부터 시작된 사이클이 22, 23, 24, 25년 이제 4년 차에 넘어섰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증설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좀 중반부로 넘어온 상황에서는 대장주 또는 1등 기업이 아니라 후발주자 업체들 또는 2등 기업들한테 주목을 하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의 전력기기 사업부는 수주 잔고가 다 쌓여 있어요. 3년치, 4년치, 5년치 쌓여져 있는데 여기서 더 주문을 받고 수주 잔고를 쌓기에는 사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높거든요. 3년 뒤, 4년 뒤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더 수주를 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후발주자인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수주 잔고를 더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진전기를 좀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강점으로는 이제 캐펙스 투자가 가장 빠릅니다. 신공장 투자 결정을 빠르게 내렸는데요. 지금 이미 작년 10월에 홍성 신공장 준공을 마무리했고 그 준공된 게 이제 실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매출액이 한 4천억 정도 더 증가를 하는데 원래 일진전기 1년 매출액이 한 1.3조 원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4천억이 더 붙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증설 투자 결정을 빠르게 내렸고 올해부터는 이 수주 잔고 받아놨던 것들을 손익계산서에 인식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급 측면에서도 주식을 더 사줄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외국인 지분 같은 경우에도 현대일렉트릭에 비하면은 훨씬 낮은 상황이고 ETF 수급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 측면, 사이클 측면에서나 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나 수급 측면에서나 여전히 저는 뭐 일진전기 주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벌써 10배보다 훨씬 넘어버렸네. 일진전기. 열 몇 배 올라버렸는데 단기간에. 네. 이 3만 원에서 몇 차례 막혔는데 그거 말고도 왜 전기차 들어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뭐 계양전기 무슨 저는 뭐 가온건축. 가온전선 뭐 네. 그 LS 뭐,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커버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기기가 좋으면은 전선 쪽도 글쎄. 사이클 네, 후반부에 네, 가면 네. 좋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탈리아라던가 프랑스, 유럽 쪽에 있는 프리스미안 같은 경우에는 전선 업체인데 네. 이 회사도 실적이 참 좋아요. 주가도 예. 좋고.
근데 한국의 전선 업체들이 보면은 아직은 좀 저마진 전선 쪽 이제 구리를 녹여가지고 사실 원자재 사업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선 쪽 투자하려면은 좀 해외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선 쪽은. 네. 아 근데 우리 남희식 연구원님 설명 듣고 하다 보면 실적 개선도 보이고 투자도 하고 있고 기업들이 네. 또 내러티브도 아주 좋고 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이미 너무 올라버렸네. 그게 예, 참 주가가. 아쉽죠. 예. 근데 사이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추세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하지만 네.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뭐 조금 겁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예. 추세에 올라타고 선행 지표들 좀 앞에 보면서 꺾이기 전에 좀 미리 내려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선행 지표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들 캐펙스인데 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갑자기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사이클은 좀 추세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기존 주주들이나 앞으로 이쪽으로 유방하게 보시는 분들 네. 미국 어떤 종목을 갖다 이렇게 매일 체크해 나갈까요? 대표적인 종목이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가장 넥스트? 대표적인 넥스트라 넥스트에라 에너지인데 미국 플로리다에서 전력 유틸리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전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최근 이제 전력 상황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를 어허. 받을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을 캐펙스 추이를 보면은 이 전력기기 업황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